조국의 논문 발표 사태에 대해 신숙희 칼럼. 참다 못해 해외 동포 학자가 한마디. 지금 한국의 조국 민정수석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가족의 편법과 부정 의혹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특히 조국의 딸 조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으로 실습한 후 영어로 대한의학협회 학술지 제1저자로 그녀의 논문이 등재된 것에 많은 논란이 있다. 본인은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49세에 박사학위를 마친 후 호주 대학에서 에세이 쓰기 영작을 10년 가르쳐 왔다. 그 뒤 이제는 다른 대학에서 석사 학생들 상대로 연구와 전문적 소통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은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 과목으로 연구의 성질, 방법론, 쓰기 요령, 그리고 연구 윤리의 중요성 등을 가리킨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여 12편의 페이퍼를 영국, 미국, 홍콩, 호주 등 1, 2급 저널에 내어 박사학위 논문으로 혼자서 최다 저널을 발표한 것으로 호주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여러 국제 학술지의 심사위원이자 호주대학 박사학위 심사위원을 자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의 이런 학문적 경험과 호주에서의 학문 풍토를 감안하여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객관적 팩트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턴십과 일경험에 대한 혼돈.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조민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독창적 의학자이다. 호주는 고등학교 1학년, 즉 이어 10 때 2주간 일경험을 본인들이 접촉한 기관에서 한다. 우리 딸들도 법기관과 약국에서 2주 일한 적이 있다. 일한 후 해당 기관은 간단한 참고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이런 일경험은 대학 입시에 과외 활동으로 참작은 되나 이것이 대학을 통과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턴십은 대학 중이나 주로 대학 마칠 때쯤 한다. 두 번째, 에세이와 학술 논문에 대한 혼동이 있다. 6페이지 논문을 영어로 초록이 있는 의학학술지에 발표했다. 이것은 실험 리포트로 고등학생이 쓴 단순한 에세이와 전혀 다른 장르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에세이와 저널 페이퍼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셋째, 연구기관에 대한 혼동. 보통 저널 페이퍼의 논문은 연구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낸다. 주로 한 학기 이상 연구를 한 후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주로 내기도 한다. 그러나 학회에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인정된 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저널지에 따라 다르나 두세 명의 심판관의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 결과를 거쳐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보다 훨씬 까다롭다. 1급 저널지는 바로 허락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논문 내고 발표까지 4년이 걸린 적도 있다. 2주간의 한 일경험으로는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호주 박사학생의 경우 두 가지가 있다. 3편의 논문을 박사학위 동안 내면 그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게 된다. 두 번째는 학위를 한 후 논문을 내는 경우다. 나의 경우 학위 후 10년간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편씩 낸 셈이다. 이것도 주위 동료들이 엄청 생산 중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주로 학위 후 한두 편 논문을 내고 마는 것이 대부분의 박사들의 현실이다. 네 번째, 연구 참여 시기에 대한 혼동이 있다. 대개 의학 논문의 경우 주로 연구 실험을 마쳐야 논문이 나오게 된다. 주로 밤새워 1년 이상 걸려 실험 후 학회나 또는 저널에 페이퍼를 발표한다. 이 연구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기금을 받고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피실험자 선택을 했고 혈액 채취도 끝나 2007년 6월 30일에 연구가 종료되었다. 그 뒤 조민이 그해 7월 23일에서 8월 3일까지 한 열흘 개인 인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당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으로 등재되었다 한다. 어떻게 실험에 참석하지는 않는 사람을 제1저자로 올릴 수 있는가? 위의 사실로 조국과 조민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조민은 절대 연구자가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제1저자와 부저자와의 혼동. 조국과 조민은 의학 전문 용어로 가득한 논문을 영어로 본인이 쓰다고 했다. 그런데 지도 교수인 당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국의 딸이 영어로 번역을 많이 도와주고 외국으로 대학에 가야 한다 해서 제1저자로 올려주었다고 말하며 지나쳤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제1저자는 연구를 제일 주로 이끄는 사람이다. 조민이 모든 연구를 다 했다 해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올라가고 석박사 학생들이 부연구자로 등재되는 것이 관례이다. 조민은 공저자로도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것은 연구윤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지도교수도 그렇지만 다른 부저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섯 번째, 당국대 당국의 혼동. 더욱이 조민의 연구 결과로 박사로 등록되었고 소속도 당국대 의학연구소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윤리 위반이고 대가성 뇌물이다. 조국은 인터뷰에서 장학금과 논문 등재 사건에 대해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불법도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국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님 조국이 압력을 넣지 않았는데 당국대 당사자들이 미리 알아 특별 대우를 했는지 이 사건에 관련된 당국대 인사들을 모두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곱 번째, 피연구자를 다루는 윤리에 대한 혼동. 연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피실험자인 91명 신생아의 혈액 채취를 연구자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다. 반드시 제1저자가 병원 당국자와 부모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신생아를 이용하여 연구를 발표했다면 이는 반드시 연구윤리에 위배된다. 이런 윤리 고려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제1저자 조민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당국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관련 당사자들 모두 문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고등학생의 일경험과 무시험으로 대학 진학의 혼동. 전술에 듣지 호주는 교과외 활동을 강조하나 그것이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에게 참고나 할지언정 무전형 입학이나 또는 입학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창은 어원이 대학 입시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조국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한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당국대, 공주대 해당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15가지 이상 되는 조국 가족의 의혹 중에 딸의 논문 문제만 살펴봤지만 이 문제에 관련된 조국뿐 아니라 정치 지도부들의 실드 치며 빠져나가는 태도가 또 경악하게 한다. 호주에서 의대 석사를 하고 의대 마지막 졸업해에 한국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3개월 한 후 현재 시드니에서 의사로 일하는 나의 큰딸은 이 사태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고 한다. 이 문제는 좌우 진영 논리로 볼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미 명백히 밝혀진 팩트에 대한 조국의 위선과 거짓, 가식이 드러났고 단순히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 서울대 교수 사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소위 강남 좌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전반적 부정이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외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진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